네, 여대생을 청부살인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이 교도소 밖에서 아주 호화롭게 병실 생활을 해왔다는 소식에 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었습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형 집행정지를 7번이나 연장해서 이 4년 동안이나 가짜 환자 행세를 해왔다고 합니다. 결국 보다 못한 피해 여대생 가족들이 직접 나서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사회부 김자민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자, 이 청부살인 사건부터 한번 설명을 하고 네. 정리를 해보죠. 네, 사건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등산로에서 처참히 살해된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네. 자세한 사건 개요는 리포트로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지난 2002년 3월 명문대 법대생 22살 하모 씨의 시신이 자루 안에 담긴 채 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뼈가 부러지고 머리와 얼굴에는 공기총 6발을 맞아 숨진 상태였습니다. 하 씨는 열흘 전 집을 나갔다 돌아오지 않아 경찰에 실종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만에 하 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부산의 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 윤모 씨에게 1억 7천만 원을 받고 청부살인을 지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 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윤 씨는 다름 아닌 하 씨의 사촌 오빠 장모였습니다. 윤 씨는 사위가 여성들에게 오는 전화를 사촌 여동생이라고 둘러대자 하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을 했습니다. 윤 씨는 불륜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지만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결국은 하 씨를 죽이라고 지시하게 된 것입니다. 윤 씨는 살인 교사 혐의로 지난 2004년 5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자, 이 사건 보면 참 비참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어떻게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병원에 나와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뭐 절반을, 지금 산 기간보다 절반을 나와 있다는 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네, 윤 씨가 나올 수 있었던 건 형 집행정지 때문입니다. 네네. 윤 씨가 처음 교도소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2007년 7월부터인데요. 주치의인 세브란스 병원 박모 교수에게 유방암 진단서를 발급받고 형 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에도 담당 의사가 입원을 허가하자 1년 3개월 동안 병원 특실에서 호화 생활을 한 뒤에 다시 재수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형 집행 정지는 계속됐습니다. 2009년 12월에 백내장 수술이라며 형 집행 정지를 받아 한 차례 연장 끝에 8달 동안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또 2011년 3월에는 파킨슨병과 현기증 진단을 받고 무려 5차례나 형 집행 정지를 연장해 2년 2개월 동안 합법적인 탈옥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 집행 정지로 병실에서 생활한 게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간이? 네, 정확히 9년 동안 4년 1개월을 병원에서 생활을. 그러니까 9년 동안에 지금 형기를 살았는데 그중에 4년 1개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윤 씨가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형 집행 정지 기간은 최장 3개월이지만은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 윤 씨는 7차례나 연장 신청을 하면서 이제 형 집행 정지 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윤 씨가 병원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네. 집안일과 물리치료 등의 핑계를 대면서 20번 넘게 외출과 외박을 하면서 자유롭게 병원에 넘나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근데 뭐 형 집행 정지라는 제도가 있다면 이게 적절하게 사용되고 뭐 당연하게 사용되면 괜찮겠습니다만, 정당한 이유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네, 우선은 윤 씨가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은 파킨슨병 때문에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윤 씨가 20번 넘게 병원에 넘나들었다는 사실이 이제 탄로가 난 건데요. 따라서 이제 담당 의사가 윤 씨의 편의를 봐줘서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줬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세브란스 병원도 뒤늦게 자체 조사에 나섰고요. 검찰도 죽은 여대생의 유가족이 고발을 하면서 얼마 전에 병원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형 집행 정지라는 건 검찰이 허가를 하는 거죠. 법무부가 허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진단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형 집행정지 허가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지금 이번 사건과 같이 검찰이 진단서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또 사후 관리도 엉망이었다는 점인데요. 실제 검찰은 이제 윤 씨가 20번 넘게 병원에 넘나들었다는 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이 진단서만 내주면 검증 절차 없이 이제 형 집행 정지를 내렸다는 셈이 되는데요. 네네. 변호사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검찰의 수용자 관리 규정상 형 집행 정지 중인 자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 상황을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윤 씨가 지금 재수감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재수감이 됐어요? 아픈다는 사람이? 원래 들으려면 윤 씨가 이달 17일까지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요. 윤 씨가 병원에서 호화 생활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면서 지난달 21일 재수감이 됐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이제 그 윤 씨의 모교인 이화여대 하 씨의 모교인 피해자 하 씨의 모교인 이화여대 커뮤니티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모금 활동을 벌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광고를 냈는데요. 일주일 만에 1,500여 명의 학생이 2,800만 원을 모금했을 정도로 이제 호황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23살의 법학도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지만 가해자는 무기징역을 받고도 병원 특실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있으니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며 더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또 이 피해자 유족들 이 마음이 좀 아플 것 같거든요. 혹시 반응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자 아버지 하모 씨가 이제 검찰에 고소장을 냈는데요. 그 검찰 고소장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법이 돈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딸에게 꼭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그 유가족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네. 유가족 측에서는 이제 딸 하 씨가 죽은 뒤에 살해된 뒤에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 정도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네. 끝내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네.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2002년에는 그 하 씨의 아버지가 외국에까지 나가서 살해범을 찾으려고 할 정도로 동분서주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어놓고도 죄값을 받지 않으려 하는 사람을 사법권이 아닌 그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 이렇게 증명을 해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